자, 이제 인격권을 보겠습니다. 인격권. 인격권 부분은 이제 판례가 좀 더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10조 여기서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 이게 이제 같이 사실 나란히 있는데, 그 연역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건 이게 이제 5차 개정 때 들어왔다 그랬죠. 행복 추구는 8차 개정 80년 헌법에 들어왔어요. 이건 1962년. 이제 이런 게 헌정사예요. 이런 게 헌정사. 이제 언제 헌법에 들어왔는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제도가, 그래서 이제 또 헌법 개정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실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보기는 할 건데, 이제 그때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 헌법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제 판례는 다 나름대로 스토리 배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안부 원폭 피해자 이런 사건 한번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를 인정했다. 이제 그런 이제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서, 그래서 이제 또 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도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다, 칼잠자게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기억하는데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가치에서 이게 이 자체가 기본권이기도 한데,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씩 나와요. 뭐냐면 인격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있는데, 인격권,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고, 10조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이게 나온다 해가지고 도출된다, 이러면 도출. 인간의 존엄 가치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여기에 이제 일종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인격권을 여러분들 다 누립니다. 지금 인격권의 주체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엄한 인격 주체이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이제 당연히 또 인간의 존엄 가치는 인간의 존엄 가치대로 누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오는, 도출되는 인격권이라는 또 기본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또 시험 문제이기도 해요. 인격권이 어디서 나오냐? 신체의 자유, 12조 신체의 자유가 아니고, 여기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여기서 도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거가 어디냐, 이것도 나오거든요. 인격권. 그리고 이 인격권 안에 여러분 이제 성명권 있죠. 성명권. 이름에 관한 권리. 여러분 이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할 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결문도 보면 예전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왜 다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피고인,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옛날 그러니까 판례는 피고인 이름, 홍길동, 그리고 주민번호, 마지막 뒷자리까지 다 막 오픈된 적이, 주소도, 번지수까지.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었어요. 사생활의자의 인격권, 이게 중시되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권리로서 보호돼요. 여러분 사진, 초상권, 함부로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할 수 없어요. 연예인만 초상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초상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방송 인터뷰 같은 경우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나는 하기 싫다. 혹시 이제 찍혔는데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제 뭐 뉴스에 뭐 자료화면 같은 데 나갔다, 그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예전엔 그렇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다 가져요. 그리고 이제 명예권이라는 게 또 있어. 여러분들이 명예의 또 주체로서 명예.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 명예훼손죄 있는 거 아시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최근 헌재 판례 중에, 그건 우리 책에도 반영 안 됐어요. 명예훼손죄 이 처벌하는 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적시예요. 그냥 사실. 여러분 형법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냥 팩트야, 팩트. 팩트를 얘기해도 그게 명예의 손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법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다녀도 안 돼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 이제 뭐 남녀 관계 누구를 만나고 친한 사람들 다 알죠. 어느 시기에 양다리 걸친 것도 친한 친구들은 알아요. 상대방은 모르죠. 그리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야, 쟤 그렇게 진짜 험하게 놀더니 이제 장가 가는구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막 이런 그런 얘기 막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는 막 가족들 친지들도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가중 더 무겁게 처벌돼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 따로 있고 헌법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헌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데 왜 처벌하느냐, 이건 너무 과도하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지 그게 쟁점이 됐어요. 그게 2월달 판례야, 2월달 판례.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달에 판례니까 책에 발행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보충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같은 경우 결론은 이제 합헌 결정 내렸어요. 합헌 결정.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함부로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타인의 명예 감정을 해치고 그러면 떠들고 다녀서 그 사람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라 하더라도 아시겠죠?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이제 죄질이 더 무거운 거고, 그거는 일단 죄질이 딱 느끼게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근데 이제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에서 이제 뭐 반의사 불벌죄로 이런 유명하죠. 그건 형법에서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다 여러분 명예 초상권의 성명권의 주체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헌법에 일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인격권의 한 내용이다. 판례가 다 인정해. 근데 그 인격권이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존엄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론과 판례를 통해서 이제 보충되는 내용이에요.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가치를 가진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리고 행복주권도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행복주권 안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않을 자유, 또 자기결정권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이 자기결정권의 성적 자기결정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뭐 계약의 자유, 수명권, 일조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근거 10조다 10조. 인간의 존엄가치. 10조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58페이지 넘어가면 주체가 나오죠. 주체. 요게 이제 또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자연인, 원칙적으로 자연인인데 외국인도 포함해서 이거예요. 문제는 이제 법인.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 단체도. 앞서 이제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체는 법인 단체가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법인이나 단체가 누릴 수 없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법인이에요. SK 뭐 LG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게 법인이야. 법인. 법인도 아까 사인이라 그랬죠. 사인 단체. 근데 삼성전자가 무슨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도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체는 이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고, 근데 여기서 도출되는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도 누릴 수 있다. 근데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삼성전자가 얼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상권이라는 건 또 성질상 법인 단체가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본권 주체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이런 게. 성명권, 법인은 이제 성명이라고 하진 않죠. 상호, 브랜드죠. 그 삼성이라는 이름. 그건 어때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 이름을 갖다 쓸 수 없죠. 그 상호라고 하죠. 상호. 그 상호권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명예 신용, 법인에게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이 얼굴이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그런 이제 존재는 아닌데 인격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걸 인정해요. 법인의 목적, 사회적 기능에 비춰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법인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이건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거기 이제 책에 보면 이제 판례 그 인용돼 있죠. 다운표 안에. 헌재 역시 해가지고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께의 자론 발현을 위해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자, 그 옆에 OX 1번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거기서 도출되는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법인에게 적용된다. 시험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경정 승진 시험 나온 거예요. 경찰 승진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대로 이거는. 그리고 다른 시험에도 많이 이렇게 나와요.